그런데 지금 가해 부모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청원들이 있어요, 보면. 천안 아동학대 사건 보면 경찰은 주범인 계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그 여행용 가방 안에 아이를 가둬놓고 7시간 동안 방치해서 사망하게 됐다.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경찰에서는 입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동학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 살인죄를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에 살인은 이 고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며칠 전에 이제 보도로 나왔었죠. 그 가방 안에 드라이기를 넣어서 뭐 바람을 불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가방 위에 그 어른이 올라가서 막 짓눌렀다든지 이런 어떤 정황들이 나오면서 검찰에서는 결국 그 고의성이 있었다. 아예 죽이려고 이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거죠. 네, 살인죄냐 아동학대 치사죄냐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살인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또는 여기에 덧붙이는 게 사형이 가능하죠.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고윤준 당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들이 확보가 되면서 그야말로 죽이겠다는 고의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고의. 예. 죽이겠다라고 한 것은 입증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거기에다가 뭐 죽어도 상관없지 뭐 라는 태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건 살인죄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인 아이 엄마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친부가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친모는 지금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밑에 이제 딸 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건이 되겠느냐, 구속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지금 이 이제 밑에 이 피해 아동 외에 그 3명의 동생들을 분리 조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피해 보호 아동 명령 제도에 의해서 접근이 금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된 갓난아기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두 동생들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집행유예라든지 아주 가벼운 보호 처분이라든지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희가 모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 학대로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수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건수가 일반적인 어떤 학대 사건에서는 그렇게 처분을 받지 않고 보통은 이제 상담 받으세요, 교육 받으세요 라거나 이제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심했지만 내가 훈육 차원이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상담 받으라 그래, 뭐 교육 받으라 그래 하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해서 안 받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를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한 처벌이 이것이 학대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부가 공동으로 처벌이 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가방에 넣는 정도의 학대를 내가 아이 처음 때려보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이를 처음 때려보는데 가방에 넣고 드라이어를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된 반복되고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어 온 어떤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낳게 되는 건데도 그 가방에 넣었을 때 뭐 출장 가서 없었어라든지 배우자가 몰랐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용되는 거예요. 또 그 통용되는 거엔 약간 이 자녀 살인범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 자기 자식 죽은 걸로도 충분히 벌을 받고 있잖아. 남은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어쩌겠어. 둘 중에 한 명은 애들 키워야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아예 기소유예,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예 그런 정도로까지 해서 가해자 중에 한 명은 나머지 애들을 키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왜 한 명만 공격하냐고 하셨잖아요.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타깃은 한 명이다. 주 타깃이 한 명이다. 근데 그 주 타깃이 사망하면 다음 타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아이들은 포동포동하고 학대를 안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후에는 다른 아이가 타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신데렐라의 언니들도 학대를 당한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학대를 당한 거라고요. 그거를 이 아이만 학대당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잘 보호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 이 부부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그걸 계모라고 계속 이름 지어갖고 뭐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차이가 몰아가고 이번 사건을 또 이렇게 지나버리고 나면 이런 방식의 그 경각심 없이 벌어지는 사건은 계속될 거예요.